여러분 반갑습니다. 웹소설을 소개하는 남자 퍼니퍼니입니다. 오늘은 고전 판타지 명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판타지 명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1세대 정통 판타지 몇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설은 데로드 앤 데블랑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란테르트의 인생을 그리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란테르트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용병입니다. 어릴 적 가정불화로 어머니를 잃고 가출해서 생활하지만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합니다. 자신을 키워준 사부는 자신을 도구로만 여기는 걸 알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부와의 대결에서 거의 장님이 된 상태에서 사피엘라와 에라블의 자매를 만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두 자매에게 도움을 받으며 안식을 찾은 주인공은 사피엘라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주인공에게 복수를 하는 자에게 사피엘라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끊임없이 주인공을 시련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소설은 판타지 소설 중에 감정 묘사와 표현이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판타지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지만 이 소설은 주인공의 감정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비극적인 주인공의 이야기 때문인지 내용이 굉장히 어둡고 슬픕니다. 슬프고 비극적인 판타지 소설을 찾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소설은 가즈나이트입니다. 이 소설은 1세대 판타지를 얘기하면 매번 나오는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출판할 때 대표적인 양판소로 끊임없이 까임을 당했던 소설입니다. 그럴만한 게 소설의 정개성을 말아먹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하는 부분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복선 없이 사실 나의 정체는 이런 식의 전개도 많이 나왔던 작품입니다. 소설의 흐름이 신이 기사들이 각종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다 보니 만화와 비슷한 전개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화 하면 좋을 소설에 매번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작가가 쓰는 모든 소설은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가즈나이트의 경우 작가가 고등학교 시절에 썼던 소설이라 유치함에 치를 떠는 독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의 후속작을 보면 굉장한 필력 상승을 느끼며 같은 세계관이 아니면 같은 작가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소설은 대표적인 킬링타임용 소설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입니다. 초창기 판타지 중에서 깽판물로 유명한 작품으로 먼치킨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소설은 드래골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전 명작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소설입니다. 한국 판타지를 논할 때 한 손에 꼽히는 작가이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철학과 위트가 잘 묻어나 있는 처녀작입니다. 한국 판타지 소설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작가만의 유머나 언어유희와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가벼운 문체에서도 철학적인 묵직함이 종종 등장하곤 해서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판타지의 시작을 알린 작품답게 교과서에도 수록된 적이 있으며 모대학의 논술 시험에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판타지에서 상업적, 문학적, 후대에 미친 영향력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타지를 세계관으로 한 세 가지 소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고전 명작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몇몇 작품들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몇 작품만 소개해드렸습니다. 판타지 소설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들이 많아서 추천할 때 항상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론은 제가 그냥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고전 중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데로드 앤 데블랑은 감정 묘사가, 가즈나이트는 깽판이, 드래골라자는 특유의 유머나 언어유희가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웹소설을 소개해주는 남자 퍼니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